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꼭 알아야 할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또 세금도 또 국가를 위해서 내야 되는데 그 납부 일정을 좀 잘 알게 되면 내가 현금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세금 납부 스케줄을 알아야 하는가? 자, 세금이라는 건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 납부는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한 되면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연체할 수는 없는 거죠. 현금으로 그 정해진 기한에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은 또는 고객을 상담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현금을 나가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월 25일이 부가세 내는 날입니다. 자, 그날 돈이 그 벌어놓은 돈들을 모았다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눈치 없이 가서 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또는 뭘 이렇게 좀 가입을 해달라거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거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금 납부 스케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세금은 달력 행사라는 거죠.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가산세, 또 이자도 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하고.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돈을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야 되고 그 기간이 있고 기한을 넘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현재 무신고 납부 가산세는 20%입니다. 20%. 그리고 가산금도 10%대예요. 이자가 붙는 거죠. 어때요? 세금은? 우리 복리 좋아하죠? 복리 상품. 이자를 붙여주는 거. 세금은 가산세는 마이너스 복리입니다. 어때요? 계속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금 납부 스케줄을 한번 자영업자들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세금 위주로 알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세금이 약 30가지 종류가 됩니다. 30가지 다 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내가 계산해서 사업을 할 때 내야 될 세금 위주로, 그죠? 늦추면 안 되는 세금, 그리고 중요한 세금, 그런 세금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두 번째 소득 관련 세금. 내가 개인적으로 벌었으면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 그리고 재산 관련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또는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 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또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세금 정도만 정확히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낸다라고 하면은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흐름을 안다는 것은 고객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라는 거죠. 아, 이분이 7월 25일이니까 부가세 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6월 달에 이런 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공제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돈을 아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도요, 망각을 합니다.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 내야 된다는 것은 그날 되면 아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죠? 이번에 내는 세금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업 오래 하면 경험도 많고 뭐 다 딱딱 잘 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세금은 캘린더입니다. 달력 사업이다 그랬죠? 어느 기간에 모아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월 달부터 12월 달, 2월 달하고 8월 달이 빠져 있네요. 그죠? 자, 이날은 좀 해피한 날이죠. 해피한 날. 1월 달은 뭐 하느냐? 1월 달에는 뭘 하느냐? 전년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 모았던 부가세를 1월 25일 날 냅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라 그러죠. 하반기. 자, 한번 25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월 달에 신정도 있고 명절도 있고 돈 들여갈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1월 25일까지 부가세도 내야 돼요.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달이 사업자들한테는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우리 혹시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렇게 탁탁 모아서 이렇게 내시는 분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돈 끌어서 뭐 펀드 해약하고, 그죠? 정기예금 뭐 만기된 거 찾고, 배우자 명의로 예금 든 거 좀 찾아서 내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들을 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은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월 달. 3월 달은 뭐예요? 법인 사업자 있죠? 법인이 작년에 번 거 가지고 세금 최종적으로 돈 내는 날이 3월 31일입니다. 법인. 그리고 직장인은 연말정산 신고가 3월 10일까지 됩니다. 연말정산. 4월 달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그리고 4월 30일은 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자, 기준시가라는 건 뭐죠?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다라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오르겠죠. 기준시가는 매년 오릅니다. 내려간다? 세금도 적어지고 나라도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대부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시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세금이라도 적어지겠죠. 뭐 증여를 한다, 누구한테 준다 하면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 날짜를 하루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달은 이 자영업자의 하이라이트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5월 30일에. 전 세무서가 그냥 마비되는 날. 5월 30일에. 자, 5월 달. 5월 달도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종합소득세 신고 날. 괴로운 날이죠. 명절이 4개나 끼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 벌었던 것을 그 다음 년도 5월 달 까마득해 잊었다가 내는 겁니다. 그죠? 야, 뭐 이상하다. 왜? 1월 달에서 12월 달에 벌면 12월 달에 세금 내면 되지. 왜 5월 달까지 가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까? 굉장히 먼 이야기 같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작년에 벌었던 돈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감정도 이해하고 1월 달, 5월 달 굉장히 행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작년에 벌었던 것들을 정산해서 세금을 최종적으로 내는 날입니다. 5월 30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6월 달.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5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왜? 뭔가 규모가 좀 크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계산을 잘해서 6월까지 내라 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7월 달은 1월부터 6월까지 매출한 부가세를 7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합니다. 7월 달. 8월 달은 넘어가고요. 9월 달은 재산세. 이건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내면 되는 돈, 재산세고요. 10월 달은 부가세 예정 신고 또는 예정해서 고지가 나옵니다. 얼마 내라. 그래서 예정 고지가 나오는 날입니다. 11월 달은 소득세 중간에 냅니다. 소득세를 5월 달에 냈는데 왜 11월 달에 또 소득세를 하지?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예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고지서 그냥 날라와요. 그거 내시면 되는 겁니다. 내고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공제를 해줍니다. 빼주는 거죠. 그게 중간 예납이라는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세무서에서 작년에 냈던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내시면 다음 년도 할 때 그 금액을 공제를 해주죠. 자, 12월 달은
다행히 크게 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바쁜 달이죠. 자, 1월부터 12월, 1월부터 6월은 상반기, 7월부터 12월은 하반기입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지만 1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많죠, 뭐가. 네, 세금 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상반기에 돈 내야 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도 명절 들어가 있죠. 뭐 스승의 날 들어가 있죠. 뭐 이 명절 이런 것들이 돈 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 하반기에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세무법인, 이 세무사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바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세금을 내는 날들을 정했는데, 자, 우리가 사업과 관련돼서 이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스케줄을 알고 적절하게 조언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고객하고 공감하는 일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없이 만약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갑자기 돈을 내야 된다.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보죠. 하반기에 사업을 했어요. 9월 달에. 9월 달에 사업을 했는데 별로 돈 낼 게 없어요. 별로 돈 낼 거 없이 그냥 소소하게 갑니다. 돈이 좀 벌렸어요. 아, 그래, 적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야지. 뭐 해야지? 하반기부터 줄줄이 깨집니다. 예. 1월 달 부가세 내야죠. 명절 쉬어야 되죠. 3월 달 뭐 연말정산이 넘어가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4월 달 부가세 또 내야 되죠. 5월 달 종합소득세 내야죠. 돈 나갈 일이 계속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예. 투자한 것들 다 회수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스케줄을 잘 알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아마 자영업자들한테 득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자영업자들에서 세금 납부 스케줄을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세금 납부 스케줄을 안다는 것은 그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꼭 한 번씩 이걸 체크를 해서 그것도 타이밍을 정해서 고객들하고 소통하면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